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AM 1650 라디오서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주류 정치인들을 비롯해 타민족 커뮤니티 지도자와 시민들까지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해서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아시안 증오범죄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종차별 규탄 시위가 열리는 등 지난 주말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규탄했습니다. 한편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이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자신들이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올바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휴양지로 몰려온 관광객 때문에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봉쇄 완화 조치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아래인 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경제 완화 조치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오렌지 카운티는 비교적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남가주 상당수 교육구들이 오늘부터 캠퍼스를 리오픈하고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4월 12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한편 남가주 놀이공원의 리오픈이 예정된 가운데 실내 놀이기구 탑승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실내 대기는 허용되지 않고 실외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백악관이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들을 수용하는 남부 국경시설에 대해서 언론의 접근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 비치와 필라델피아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21살 이상 성인에 대해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전국에서 15번째로 레제형 대마초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입회자를 확인해보자며 오 후보 측이 공개 청구한 측량 서류는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가량 올려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경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공직사회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 일주일째 운항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선체 일부가 부양됐습니다. 백길 운항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또다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LPGA 투어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LPGA 통산 21승을 기록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메이저 대회 아나인스피레이션에 나섭니다. 대학농구 3월의 광란에서 UCLA는 13년 만에 그리고 USC가 20년 만에 8강에 올랐습니다. UCLA는 1번 시드 미시건과 USC도 1번 시드 곤자가 대학과 내일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 타운 내에서 인종 차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한 아시안 증오 범죄 규탄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아시안 증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시태그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걷기 행진 참가자들이 타운 올림픽과 베렌도길 도로에 집결해 올림픽과 노르만디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화랑 청소년 재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선두로 올림픽길을 따라 노르만디에 마련된 무대까지 행진하며 한 목소리로 아시안 증오를 멈추라는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를 외쳤습니다. 가두 행진에는 LA 한인타운 주민들은 물론 오렌지 카운티,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심각하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공동으로 진행을 맡은 최초의 한인 CNN 앵커 메이리 씨는 자라오는 동안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유년 시절부터 놀림을 받아왔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Nobody cared. Mainstream media didn't care. But AAPIs, we started noticing, so we started talking about it. We started talking about it some more. 올림픽과 노르만디에 마련된 무대에서 한인과 타인종 정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장들이 연사로 참여해 더 이상의 아시안 증오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주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That I might not be from the Asian community, that I am my brothers and sisters keepers, and if there's an attack on them, there's an attack on us. 가주 27지구 주지추 연방 하원의원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현장 방문을 하기에 앞서 이날 시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증오범죄로 인해 아시안 커뮤니티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Our laws are clearly not suited for this moment, and that's why we're pushing for Congress, the COVID-19 Hate Crimes Act and the No Hate Act. 오렌지 카운티 37지구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은 무대 연설 전에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ut we know that legislation is not enough. We can make new laws, but we have to change hearts and minds. Now, most of us here have experienced bullying of some form in our lifetimes. LA 12지구 졸리 시의원은 특히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를 성중독으로 치부하거나 용의자가 배드데이를 겪었다거나 하는 경찰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 mean, that was extremely frustrating to hear those comments sympathize with the person that was committing the act of violence. 이번 시위 행진은 LA 한인회, LA시 10지구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가주 53지구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날 행사에는 한인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했으며 KYCC, 화랑 청소년 단체, 미주 3일 여성동지회, 해병전회, 가주 중국 동포연합회, 외식업연합회, CERT, 지역사회구조대원, 아시안정의진흥연대 LA 등 40여 개의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주류 매체들도 참여해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일요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모두 14곳에서 이 규탄 시위가 열렸고 이곳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와 아이롤러 스트릿 부근의 서울국제공원에서도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시위는 개신교가 주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치유를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또 칼슨 시청 앞에서는 어제 낮 12시부터 촛불 집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홀리미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네넷 바레건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브래퍼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마이클 깁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증오범죄 시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레저월드 시니어타운 관련 시위인데요. 아시안 혐오 편지, 손편지 전달 받은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것과 관련된 시위입니다. 오늘 시위에는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어제 증오범죄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행전이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져 있는 세인트 메리 스퀘어 공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애틀란타에서 그리고 또 증오범죄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원에서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인 유니언 스퀘어까지 평화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 당국이 공원 추모식 참석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시위대는 행진 경로 중간중간에 합류하는 형태로 참여했고 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인종차별 반대, 성차별 반대, 폭력을 멈춰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연방의원들도 총 8명이 사망한 아틀란타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아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단이 어제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최근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스파와 마사지 업소 3곳에 헌화를 하고 아시아에 대한 폭력을 규탄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단에는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고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더욱 증가하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지역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총격 사건 이후 그들이 느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디 추 하원 의원은 이것은 고의적인 여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아시안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세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마크 다카노 하원 의원은 총격 피의자가 첫 범행 장소인 아틀란타 인근 체로키 카운티에서 다음 범행지인 아틀란타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 아시아계 업소가 아닌 많은 가게들이 있었다며 범인의 행동은 그가 말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남가주의 몇몇 교육구들이 캠퍼스를 오픈합니다. 남가주 교육구 가운데 오늘 다시 문을 열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곳은요.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글렌데일 그리고 다우니 교육구를 비롯해서 롱비치 교육구, 맨하탄 비치 교육구 등 4개의 교육구들이 오늘부터 학생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글렌데일 교육구에서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하고요. 다우니 교육구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에 대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리는 킨더가든은 킨더가든보다 또 그 앞선 학생들이 있죠. 뒤라고 그래야 되나요? TK라고 하는 킨더가든 준비반까지 모두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밖에 롱비치 교육구는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맨하튼 비치 교육구는 킨더가든부터 9학년까지 각각 캠퍼스를 열고 학생들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다음 달 12일, 4월 12일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4월부터 재개장하는 캘리포니아 놀이공원의 실내 놀이기구 운영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줄서기는 실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야외에서 반드시 줄을 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당국이 최근 놀이공원 실내 놀이기구 운영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줄은 실외에서 서야 하고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위원회가 올해 여름 방문객 수를 제한하면서 입장을 허용하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시 페어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방문객, 놀이기구, 음식 판매 부스 등은 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코스타메사 페어그라운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5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는 각종 카니발 게임, 놀이기구, 그리고 공연, 다양한 형태의 아트 전시, 기증 행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가득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고 있는 큰 페어 행사입니다.
연방질병통제본센터 CDC가 처음으로 전국 카운티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쳐서 LA보다 접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완전히 접종을 끝내면서 성공적인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아메리칸 원주민 지역으로 미 전역 상위 10개 카운티 중에 1위부터 8위가 알래스카 자치구들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4월 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5일부터는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예약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예약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례 없이 예약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종 대상 자격이 돼도 백신 배포 규정, 불확실한 백신 공급량, 접종 예약 어려움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주민들도 정확히 몇 명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공중보건부 측은 최대 100만 명이 추가 자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이먼 박사는 50세에서 64세 접종 대상이 허용돼도 즉시 접종 예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월 상반기 동안 주간 백신 할당량을 약 250만 회로 늘려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도 다음 주 1100만 회 이상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전국적으로 배포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백신 배포량보다 많은 수치로 존슨앤존슨은 단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입니다. 유럽연합에 이어서 미국도 백신 여권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백신 여권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이 백신을 맞았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해주는 모바일 앱을 출시한 것입니다. 엑셀시오로 패스라는 이름의 이 앱은 정보기술 기업인 IBM과 협업으로 개발됐고 모바일 항공기 탑승권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고유한 QR코드를 발급받고 사업자 측에서는 별도의 앱으로 이것을 스캔해서 백신 접종 여부나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은 코로나 관련 디지털 여권을 공식화한 건 한 첫 번째 주가 된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사례가 새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감염 건수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국과 남아프리카발 변이가 새로운 감염자 증가에 영향을 줬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면서 봄철 방학과 여행, 여러 주의 방역 규제 조치 완화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마스크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가 일부 주에서 해제된 것을 거론하면서 여러 주가 그렇게 했다, 시기상조다라고 말했습니다. LA시의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ERAP 접수가 30일인 내일 아침 8시에 시작돼서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못 받은 렌트비의 20%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80%를 세입자 대신 시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단번에 밀린 렌트비 부담을 털어낼 수 있고 또 집주인은 지난 1년간 받아야 했을 렌트비의 최대 85%까지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소셜연금을 받는 연장자와 웰페어 수령자들도 곧 3차 경기부양금 개인당 $1,400씩의 부양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국세청과 IRS는 3차 경기부양금 지급에 필요한 신상 정보를 서로 넘겨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소셜연금 연장자와 웰페어 수령자 등도 연방정부 혜택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부양금 지급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3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3,150만 명 중 대다수는 연방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은퇴연금인 소셜연금을 포함해 연방정부 혜택을 받는 연장자 그리고
저소득층이 대다수여서 연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달 말로 예정된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 2달 연장됩니다. 영킴 하원 의원을 비롯해 하원 의원 3명이 발의한 연장 법안이 지난 25일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지난 주말보다는 약간 낮아지지만 여전히 80도 내외의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의 낮 기온은 오히려 전날보다 7, 8도가량 높아져서 다시 한번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80도 내외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토요일과 특히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에 점차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도 80도, 54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48도, 해안 지역 70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까지 전국에 짙은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애틀란타와 콜로라도 총기 난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버지니아 비치,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6일 밤 11시 20분쯤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해변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었던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여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8명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추가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한 경찰관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과 마주친 뒤 총격전 끝에 그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별개로 벌어진 두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을 구금해 조사 중입니다. A separate shooting incident that we're still trying to piece together. So as you can see, many different crime scenes, a lot of work ahead for us tonight. 같은 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저녁 6시 반쯤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11살 소년이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14살 소년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오후 8시쯤에는 또 다른 남성이 술집 인근 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7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총기 규제 정책에 관한 행정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인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무역수장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타이 대표는 어제 상원 인준 후 처음으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 존치 여부 결정을 유보할 반대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제발 관세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코파크 결국 경찰과 시위대 충돌 끝에 철거됐습니다. 노숙자촌이 철거됐습니다. LAPD는 에코파크가 형성됐던 노숙자촌 철거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영화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도 에코파크이기도 합니다. 이 에코파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많은 노숙자가 200여 개의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고 쓰레기 투기, 마약, 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숙자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했지만 시위대와 노숙자들의 마찰이 있었고 결국 강제 철거 작업이 진행돼 결국 모두 다 철거가 됐습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100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비욘세가 설립한 매니지먼트사인 파크우드 엔터테인먼트가 임대한 LA의 창고 3곳에 이달 초 들어서 2차례나 도둑이 든 것입니다. 이 절도범들은 비욘세가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명품 핸드백과 드레스, 아이들의 장난감은 물론이고 비욘세 개인 스타일리스트의 사진까지 모두 쓸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이 수사에는 나섰지만 아직 절도범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고 김용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수여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메릴린 스트링랜드 등 4명의 한인 연방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고인의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김용옥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LA에서 태어나 미군에 입대한 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아시아계 최초 전투대대장을 맡는 등 혁혁한功을 세웠고 예편 후 전쟁 고아를 돌보며 인도주의를 실천한 전쟁 영웅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에디 머피가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항상협회인 NAACP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디 머피는 지난 27일 NAACP의 이미지상 시상식에서 명예의 전당 입성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NAACP 이미지상은 영화와 TV, 음악, 문학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낸 배우나 아티스트, 작가 등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미주 한인의 한국 방문 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을 면제하는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미주 한인 상공인 그리고 동포 한국 입국 시 2주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것으로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탑승 74시간 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자들에 한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21살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형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어제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늘 아침 주재 사실이 밝혔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저지는 모든 학생들이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100% 대면 수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9월이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을 금지하고 100% 대면 수업만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는 가을 학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럿거스 대학이 오는 가을 학기 등록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수업만 수강한 학생들은 대신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고 전국 대학 가운데 재학생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뉴저지 럿거스 대학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싱글 하우스를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차고 지하실 등을 개조한 사업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싱글하우스를 아파트로 변경해 렌트 수익을 올리는 주택 소유주가 적지 않지만 유독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만 이런 조닝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닝 규정을 현대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싱글하우스를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버지니아 거주의 김순자 씨의 장례가 지난 25일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홀리 스피릿 성당에서 그리고 하관 미사는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진행됐고 장례에는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고인이 활동하던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지부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주미 대사관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알라메다와 나파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지역입니다. 알라메다와 나파 카운티가 내일 오렌지 등급으로 격상돼 추가 경제 제재 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 와이너리들이 실내 테이스팅룸을 열고 바와 음악, 스포츠 공간이 야외 운영을 재개하는 등 추가로 제재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경제 제재 3단계 오렌지 등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P1 변이로 알려진 브라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타주에 다녀온 주민으로서 3월 중순에 테스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들에게 월 $1,000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사업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관내 거주 예술가 가운데 약 130명을 선정해 5월부터 가을까지 월 $1,000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악 공연 등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해왔던 예술가로 소득의 일정 수준을 밑돌아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던 한인교육위원이 차량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더블린 경찰국에 따르면 이 미국명 캐서린 쿠어, 한국 이름 최인경 씨, 더블린시 교육위원이 지난 24일 이 펠런 중학교에서 음식 배급 봉사를 하던 중에 차량이 치여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최 교육위원은 자신의 차량 뒤쪽에 서 있다가 다른 차량에 들이받으면서 두 차량 사이에 끼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592억 규모의 2021-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제인슬리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안보다도 $16억 많을 뿐더러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지원금 $70억 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모처럼 풍족한 예산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관광산업이 2021년 1월, 2월 부진을 딛고 지난 3월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외로부터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여행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백신 보급 또한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도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LA 레이커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지고 르브론 제임스도 빠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예상이 됐었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스테플 센터에서 올랜도 매직과 가진 경기에서 96-93으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한 달 이상 결장이 예상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월부터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드 데니스 슈리더가 24득점, 카일 쿠즈마 21득점, 몬트레스 헤럴이 18득점을 올리면서 올랜도 매직을 잡았습니다. LPGA 소식입니다. 골프 여자 박인비 선수가 시즌 4번째 대회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박인비는 통산 21승째를 기록하면서 박세리가 갖고 있는 한국인 최다승 기록 25승에도 이제 4승 차로 다가서게 됐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225m로 짧은 파4 16번 홀. 박인비가 정확히 날린 티샷이 그린으로 굴러내려가 원혼이 됩니다. 남다른 퍼팅감을 자랑하는 박인비가 6m 이글 퍼트를 홀에 떨굽니다.
Oh, wow. Felt some pressure and made a couple of mistakes, but 16th eagle was obviously a great eagle. That really had a big relief for me. She could afford it. 박인비는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넥시 탐슨 등 공동 2위를 5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She's used to this.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개인 통산 21승째를 장식했습니다. He's used to that. 이른바 세리 퀴즈인 박인비는 이제 4승만 더하면 우상 박세리가 갖고 있는 LPG 한국인 최다승인 25승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골프 인생에 큰 동기가 되는 올림픽 2연속 메달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박인비의 세계 랭킹은 고진영과 김세영에 이어 세계 4위인데 이번 우승으로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예약했습니다. 남은 대회들 잘 치러서 우선은 출전권을 따고 출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메달을 위해서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첫 출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박인비는 이제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이번 주에 메이저리그가 개막합니다. 4월 1일 개막을 하죠.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류현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즈 게리 콜이 맞붙기 때문입니다. 이 개막전 선발 맞대결 빅매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com, MLB.com 이 공식 웹사이트도 2021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기대할 것 11가지 중에 에이스들의 투구 9위로 꼽아놨습니다. 그중에 류현진의 이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은 개막전에서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전의 선발 등판에 게리 콜과 맞대결을 할 예정인데요. 게리 콜과 류현진 선수의 맞대결은 메이저리그 통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와 게리 콜은 개인 통산 3번째로 개막전 선발 등판의 영예를 누린 것도 똑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게리 콜 선수 간의 몸값 비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양키 스테디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양키 스테디움은 관중의 20%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19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부상 부위가 당초 알려졌던 등이 아닌 허리라고 밝힌 김광현은 2이닝 동안 2실점을 했습니다. 감독은 김광현이 4월 중에 선발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마이애미와 시범 경기에 앞서 실트 감독이 밝힌 개막 첫 주 선발 투수 명단에 김광현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감독은 그러나 김광현을 불펜으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며 4월 중 선발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He'll do it through a more traditional build-up to get his starts and be ready to take a starting spot. Sometime in April, we're thinking. 감독은 믿음을 재차 확인했지만 19일 만에 실전 투입된 김광현의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채 4회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두 타자에게 연속 3루타를 내주면서 첫 실점을 했습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내준 뒤 땅볼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첫 이닝을 끝냈습니다. 5회에도 안타 하나를 맞았지만 삼진과 땅볼 2개로 마무리하고 추가 실점 없이 예정된 투구를 마쳤습니다. 팀이 4대6으로 패하면서 김광현은 올해 시범 경기 첫 패전을 기록했고 3번의 등판 기록은 5이닝 9실점이 됐습니다. 처음 두 타자한테 3루타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조금씩 컨트롤도 되고 사실 수염을 기른 게 진짜 그 정도로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었어서.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에즈 운하의 좌초에서 백기를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분 부양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고 왔는데 완전 부양이 돼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진을 재가동했고 수에즈 운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레이트 비터 호수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에즈 운하 항로 중단 사태는
사고 선박 선수 부분에 약 3만 미터 모래를 파내고 나서야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부양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운하의 운항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는 운하 내에서 좌초했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의 선체 일부를 성공적으로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마 라비 SCA 청장은 에버기브노가 예인 노력에 반응해 성공적으로 선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서비스로 보면 사고 후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에버기브노의 방향이 물길과 평행한 쪽으로 비스듬히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의 꼬리 쪽이 수로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부분은 여전히 제방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SCA는 국제해양당국에 조만간 배가 완전히 물에 뜨면 운하 통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CA는 이날 중으로 선박의 위치를 완전히 정상화해 물길을 튼다는 계획입니다. SCA 청장은 일단 배가 완전히 물에 뜨면 운하는 24시간 가동될 것이고 그동안 사고로 대기 중이던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3.5일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항 서비스 업체인 레스 에이전시스에 따르면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에 달합니다. 이번 사고로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많은 선박들의 발이 묶이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 정부는 하루 158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뒤에는 피해 보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도 5살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7일.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 군 장성들은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퍼레이드에 이어 성대한 파티에 참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관영 TV를 보면 흘라잉 등 군 간부들이 흰 군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환하게 웃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배경으로 대형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기념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처럼 군부가 파티를 즐기는 사진과 희생된 이들의 사진을 대비하며 군부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미스 미얀마는 눈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ak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자국을 대표해 세계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한 레이는 비록 입상하진 못했지만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레이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한 소절을 불러 청중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Be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YTN 이어진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